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주성분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갔고, 우리가 첫 번째로 주어와 목적어, 그 두 개의 문장 성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 처리했어. 자, 이제 오늘은 보어로 수업을 할 건데,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장 성분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했고, 자, 그러면서 왜 중요도가 높다고 얘기했었냐면, 특정한 다른 성분과 비슷한 역할처럼 보이지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변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변별점을 정확하게 숙지하냐 아니냐가 너희들의 시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보어와 관련된 어떤 수업을 오늘 좀 집중하고, 이 보어에서 정확한 내용 숙지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챙겨 가야 될 것 같아. 자, 보어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보면 이 서술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 이 자체가 불완전한 서술어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 밑에 나오는 되다 아니다. 이 서술어 자체가. 자, 되다 아니다가 뭔가 불완전한데 나는 됐다. 나는 아니다. 그럼 뭐가 됐는지, 뭐가 아닌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줘야 돼. 무엇이 됐는지, 자, 무엇이 아닌지 그 대상이 되는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한다. 보충하는 말이다.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데, 자, 실현해 보면 복격조사 이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래. 이건 앞에서 우리가 주격이나 목적격 배우면서 이미 같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숙지하고 왔어. 자, 그러니까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어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일반적이겠지. 자, 그런데 다른 격조사와는 다르게 이 복격조사는 생략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주격이나 목적격은 흔히 생략이 잘 됐는데 복격은 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략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래. 자, 근데 너희들한테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도 숙지해야 되냐면, 조사가 때로는 생략시킬 수도 있다. 자, 이 내용도 같이 너희들이 챙겨가야 되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슷하게 주어나 목적어도 비슷하게 이 그 자리에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실현 양상을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양상을 보면 체온에 복격조사를 붙일 수 있고 그 자리를 격조사를 대신해서 보조사가 쓸 수도 있다. 자, 근데 예문을 보면, 자, 되었대. 자, 누가 된 거냐면 철수가 된 거야. 자, 이게 주어지. 자, 근데 철수는 됐어. 그럼 이거 완전하지 않잖아. 그럼 뭐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그래서 수영 선수가 된 거야. 자, 수영 선수라고 하는 이 구에 지금 가라고 하는 뭐가 붙었냐면 복격조사가 붙은 거지. 자, 아니래. 근데 누가 아니냐면 철수가 아닌 거야. 이게 주어지. 근데 뭐가 아닌데, 철수가 뭐가 아닌데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보충해주는 이 중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격조사 이를 취해서, 자, 복격조사 가나 이를 취해서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불완전성을 보충해주는 단어들이 이 문장 성분들이 보호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밑에 그 격조사를 대신해서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어. 자, 보조사가 쓰였다고 해도 그것은 보호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아니었어. 근데 누가 아니었냐면 그가 아닌 거야. 자, 요게 주어지. 자, 근데 뭐가 아니었냐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럼 요 자리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격조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의미적인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사가 쓰였지만 이 보조사가 쓰인 부분도 우리가 보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의 보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뭐 앞에서 배웠던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 중요도가 높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려 그래. 자, 우리가 이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은 뭐와 비교를 잘 해서 봐야 되냐면 부사어라고 하는 이 문장 성분과 비교를 잘 해서 봐야 돼. 자, 보어는 아까 전에 개념정에서 봤지만 불완전한 서술어 때문에 그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한다는 그랬어. 그게 보충이야. 서술어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서 보어가 쓰인 건데, 자, 부사어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개관을 할 때 부사어가 부석 성분이고 수식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수식이 부사어가 수식하는 게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말은 그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거야. 보강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둘의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유사한 역할을 어떻게 변별할 거냐? 그러면 보호와 부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역할상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별할 거냐?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 그 예문에 대표적인 예문인데,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문이 있어. 자, 그리고 자, 같은 맥락의 예문을 하나 더 쓰면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어. 두 개의 예문을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고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냐? 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문법적인 어떤 질서, 그 다음에 문법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문장은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자, 일단 위의 예문을 먼저 보면, 자, 되었어. 자, 이게 서술어지. 자, 근데 무엇이 된 거냐? 물이 된 거니까 이게 주어야. 근데 물이 됐다. 그럼 뭐가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얼음이라고 하는 체언에 지금 이라고 하는 복격조사를 취한 거야. 그럼 복격조사니까 격조사가 붙은 건 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든다고 했고, 자, 복격조사가 취해진 말이니까 당연히 이 문장 성분은 보호가 되는 거지. 자, 보호가 되는 게 맞는데 밑에 보면, 자, 되었어. 자, 비슷한 문장인데, 자, 그러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술어야. 그럼 뭐가 된 거냐면 물이 된 거야. 자, 동일하게 얘도 주어야.
근데 되긴 됐는데 뭐가 됐냐면 얼음이라고 하는 체언에 의로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거든. 얼음의로 된 거야. 그런데 이 의로를 잘 보면 의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복격조사를 붙이든가 그 자리에 복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붙이든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생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얘가 복격조사냐 이 복격조사냐라고 따져보면 복격조사가 아니야. 의로라고 하는 복격조사는 없어. 복격조사는 이가 자 주격조사하고 형태가 동일한 이가 그거밖에 없어. 그럼 복격조사 아니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보조사냐 그러면 보조사냐라고 봤더니 보조사의 의로라고 하는 보조사 자체도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생략된 형태는 더더군다나 아닐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보호로 인정하는 이 범주 안에 바깥에 있는 조사가 붙은 거야. 근데 이 조사는 자 그럼 정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이미 배우고 왔거든. 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이야. 그러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 번 되풀이하는 말이고 너희들한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지만 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문장 성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부사어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 얼음으로의 정체는 그러면 문장 성분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부사어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되긴 됐는데 얼음이 된 거야. 근데 이 얼음이는 보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되긴 됐는데 얼음으로 된 거야. 자 같은 맥락이지만 이 되었다라는 말 앞에 얼음으로는 이 보어가 아니라 부사어야. 근데 이때는 물이 됐어. 근데 이 얼음으로를 생략시키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필수라는 말을 붙여서 필수 부사어다라고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보어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온 건데 자 이 밑에 문장은 주어 다음에 부사어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서술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상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어도 서술어를 보충한다고 했고 자 그다음에 부사어도 서술어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둘 다 문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어떤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은데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이 다른 이유는 이 격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지금 봤지만 격조사를 붙이려면 반드시 복격조사만 붙여야 하는 거야. 복격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이건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격조사를 붙일 때는 반드시 복격조사만 붙여야 되고 그 외에 그 복격조사를 생략시켜도 보호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격조사를 대신해서 보조사가 오더라도 그거는 문장 성분상으로는 보호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차이점 분명히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은 거야. 예를 하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 자 너는 범인이 아니야.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런 예문에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아니냐면 네가 아닌 거야. 그러면 네가 뭐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범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 명사에 복격조사 이를 붙인 거야. 자 그럼 이때 범인이는 보어야. 자 근데 너는 범인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략이 된 형태 이것도 보어야. 너는 범인은 아니야. 너는 범인도 아니야. 자 이렇게 보조사가 붙은 형태도 이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보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예문 이 밑에 예문에서 봤지만 이렇게 다른 격조사가 붙으면 역할상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변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이 보호의 조건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왔지만 서술어 자리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되다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언만 허용이 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용언이 서술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의 문장에는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되다 아니다. 지금 두 번째 예문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 부분에서도 되다가 나왔지만 보호가 없잖아. 이것처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그 보충하는 성분이 그 성분에 붙은 것들이 반드시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건 격조사를 붙이려면 이 복격조사만 붙이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에 보조사를 붙이든가 아니면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생략시키든가 이 조건이 성립돼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보호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두 번째 조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됐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정리하면 자,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개념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두 가지가 혼동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돼서 어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 부사어와 관련돼서. 자, 보어와 부사어라고 하는 두 개 중에 첫 번째 견해는 자,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어와 부사어가 역할상 되게 비슷하니까 그럼 부사어라고 따로 보지 말고 이 부사어 전부 다 보어로 포함시키자.
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견해. 그러면 버젓이 부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굳이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서술어 때문에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보어라고 하는 거 그냥 쓰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묶어서 우리 부사어라고 보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늘 항상 이럴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절충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보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부사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되, 자, 일반적인 부사어는 지금 이 보어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 부사어 중에 지금 여기 문장에서처럼 반드시 문장의 성립을 위해 있어야 되는 어떤 필수 부사어, 이 필수 부사어만 이 보어의 범위가 너무 좁게 돼 있으니까 되다 아니다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어는 빼고 이 필수 부사어만 보어에 포함시키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너희들한테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을 너희들이 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 1번의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2번의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3번의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세 가지 다 뭐에 들어가지 않냐면 이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 근데 그런 것을 왜 굳이 우리한테 얘기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험에 보면 어떠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다양한 견해를 모두 보여주거나 아니면 학교 문법의 관점은 아니지만 특정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학교 문법과는 다른 어떤 정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자, 내가 이 문제를 뜬금없이 보여주는 건 이 문제가 그런 문제 대표적인 거야. 이게 의문론 문제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의문론 수업할 때 이 문제도 풀 거고 이와 관련된 설명도 할 거야. 그런데 자, 이전까지는 어간의 오해, 자, 오다라고 하는 어간에 이 오해, 어간 오해에 여기에 아가 붙어서 와가 되는 것을 지금 여태까지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오다에 아가 붙어서 자, 와 이렇게 되는 것을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는 이걸 축약이라고 배웠거든. 모음 축약. 지금 이 관점에서는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가 된다고 했어. 자, 이렇게 교체에 초점을 잡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야. 그런데 축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학교 문법의 관점이야. 이 교체로 보는 관점은 특정한 학자, 이 한 학자의 관점이야. 근데 지금 2021, 그러니까 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달 모의평가에 보면 이렇게 학교 문법의 관점이 아닌 특정한 학자의 어떤 관점을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해. 이렇게 관점을 선생님이 주고 나서 그에 맞춰서 시험 문제 답을 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학교 문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너희들이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도 없고 이 학교 문법에 맞춰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그 80분이라고 하는 아주 긴장된 시간 안에 이렇게 낯선 얘기들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그렇게 당황스럽지 말라고 이 내용 자체를 암결한 내용이 아니야. 암결한 내용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한 번만 환기시켜 놔도 자,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예전에 국한 선생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견해였나 보다. 그럼 어떤 관점을 취하고 어떤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요 정도의 처리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한번 당황스럽게 시작하고 거기서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뭐가 되냐면 휘말리기 시작하는 게 시험이라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들 때문에 언급을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이 부분들을 너희들 보고 암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번처럼 보는 관점도 있구나, 2번처럼 보는 관점도 있구나, 3번처럼 보는 관점도 있구나. 자, 적어도 외우진 않아도 좋으니까 보어와 부사어 사이에 어떤 이런 언급들이 있구나. 자, 요 정도는 너희가 숙제를 좀 해둬야 보어에 대해서 너희가 실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보어를 정리했고 이제 주성분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하이라이트 서술어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오늘 보어 수업에서 너희들이 챙겨야 될 지점들이 많으니까 복습 다시 꼼꼼히 하고 이 부분으로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놓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자, 복습 철저히 하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서술어 수업할 때 만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